지난번 1편에 이어서 이성훈 링글 대표가 이야기한 일 잘하는 비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의사소통 시에는 답부터 이야기하되 수용성 높은 의휘나 표현을 사용한다. 동시에 두세 가지의 근거는 분리 포인트로 준비해 놓는다. 답을 전달하는 뉘앙스가 특히 중요하다. 회사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무조건 두 갈식으로 해야 합니다. 말로 할 때나 보고서로 할 때나 똑같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해놓고 왜 그런지 부연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이때 말하고자 하는 내용 전체를 딱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능력인데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팀장에게 보고할 때, 회의에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야 할 때, 실제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상상하면서 딱 한 줄로 요약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한 줄로 요약하고 나면 뭐라고? 왜 그렇지? 등의 질문이 들어오게 될 텐데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세 가지 내외의 분리수로 미리 정리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의 메시지에 세 개의 근거, 이런 논리 구조를 피라미드 구조라고 하는데요. 제 영상에서 여러 차례 다룬 바 있으니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개념을 풀어서 설명하더라도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저항감을 덜 불러일으키면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이나 용어들이 따로 있는데요. 시간 내서 적절한 표현, 단어를 찾아서 준비해 두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단어 한두 개 차이로 전달력과 설득력이 엄청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노력, 산출물, 성과를 구분해서 정리한다. 문제가 무엇인지가 더 명확하게 보인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비즈니스 성과를 내기 위함인데요. 노력과 산출물은 성과 달성을 위한 수단입니다. 산출물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그런데 직급이 낮은 사람들은 이 셋을 한꺼번에 묶어서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팀장이 시킨 대로 산출물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비즈니스 성과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팀장이 원하는 산출물을 만들어냈다 해도 원하는 비즈니스 성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출물을 만들고 나서 추가적인 노력이 덧붙여져야 성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애초부터 산출물 자체가 비즈니스 성과에 큰 영향을 못 주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노력과 산출물과 성과는 이어져 있긴 하지만 각각은 별개의 것이고, 앞의 것이 뒤의 것을 100% 담보하지 못합니다. 노력과 산출물, 성과, 이 세 가지를 각기 개별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원인을 찾고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9. 넥스트 스텝을 항시 생각한다. 업무의 끊김을 최소화할 수 있다. 바로 앞에 8번 내용과 이어지는데요. 내가 지금 하는 어떤 일은 그 다음 일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팀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는 그보다 더 큰 회사 전체의 성과와 연결되어 있고, 지금 이번 달에 달성하려는 성과는 올해 말 성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이 신경 쓰는 성과는 그보다 더 큰 본부장의 성과, 그리고 회사 사장님의 성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그 다음 다른 일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지금과는 다르게 행동하게 됩니다. 팀장이나 임원의 시각에서 그 다음 단계의 업무를 바라보면 일의 맥락을 잡을 수 있고 비효율적인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10번째, 프레젠스를 체크한다. 흐트러지지 않는 옷차림, 표정은 나에 대한 퍼셉션에 영향을 미치고 설득력을 높여준다. 영화배우 조우진은 내부자들에서 조폭으로 나오는데요. 깔끔한 양복을 입고 나와서 이병헌의 팔을 톱으로 썰어버립니다.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태연하게 일을 시키는데요. 이런 사람 앞에 가면 누구든 쫄아서 대들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영화 1987에서는 새마을운동 모자를 쓴 삼촌으로 나옵니다. 조카가 고문으로 죽은 걸 알고 울부짖지만 경찰은 그냥 없는 사람 취급을 합니다. 회사에서 이런 사람을 보면 왠지 중간에 말 끊어도 별일 없을 것 같고, 화낼 일 아닐 때 화내도 뭐라 그럴 사람 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배우이지만 다르게 행동하니까 다르게 대접받는 게 쉽게 이해되실 텐데요. 회사에서는 내가 행동하는 대로 그대로 그에 맞는 대접을 받게 됩니다. 프레전스는 외모를 뜻하는데 잘생겼냐, 좋은 옷 입었냐, 많이 의미하진 않습니다. 옷차림 단정하고 자신감 있고 의사 전달 명확하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그 사람의 프레전스, 이미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주변 사람들은 그 이미지에 따라 미세하게 다른 방식으로 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조폭처럼 행동하면 조폭에 맞게 대응을 하고 찌질이처럼 행동하면 찌질이 수준에 맞게 대응을 하게 됩니다.
제갈공명처럼 행동하면 제갈공명 대하듯이 대응을 하게 됩니다. 11. 점심시간 커피 타임을 잘 활용하여 내가 하고 있는 일의 핵심을 자연스럽게 업데이트한다. 내가 하는 일의 맥락을 자주 공유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의 설득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앞서 8번 항목에서 직급이 낮고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은 노력과 산출물과 성과를 하나로 섞어서 같은 것으로 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해야 할 서류상의 작업물이 완료되면 자신의 일은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 작업물이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작업이 끝나면 그 다음 사람에게 메일로 보내놓고는 신경을 꺼버리곤 합니다. 그 사람이 그 메일을 제때 못 보면 그 사람 탓이지 내 탓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은 자기 앞가림 잘하고 처신을 잘하니 스스로는 일 잘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팀원들은 다 알지요. 이런 사람과는 같이 일하기 싫어하고 상사도 이런 사람들을 다 알아봅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산출물을 만든 일에 대해선 어떻게든 비즈니스 성과까지 이어지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성과를 내려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리 간을 보면서 방향을 바로잡기도 하고 주변 이해관계자들을 꾸준히 설득시켜 나가기도 합니다. 공식적인 미팅 채널만으로는 자신의 일을 관철시키고 밀고 나가기 어렵다는 것을 아니까 다양한 채널, 다양한 상황을 활용하게 됩니다. 식사할 때, 담배 필 때, 회식할 때 이런 짬짬이 시간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합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골프를 많이 치는 이유는 회사에서 멀어지면 경계심이 떨어지면서 오픈 마인드가 되기 때문인데요. 같은 원리로 사무실 책상 앞에서는 잘 안 되는 것들이 사무실을 벗어나면 잘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일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비법 11가지를 2편에 걸쳐서 설명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